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대규모 시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2강 교육을 이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 1강에서 살펴보신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컨셉이죠. 그래서 가정과 같은 시설이 아닌 진짜 가정인 시설로 운영을 하자라는 내용에 이어서 개인 물품을 최대한 소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대규모 시설에서는 어르신들 개인 물품 소장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협소하죠. 그래서 어르신 시설에 입소할 때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정리하고 정말 몸 하나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입을 속옷, 본인 약, 그 다음에 외출복 조금, 그게 다죠.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요양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건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시설 들어가는데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하고 내 가지고 있던 옷 뭐 다 정리합니다. 어떤 느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시설 가야 되는데 내 옷까지 내 썼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옷 딱 하고 내 물품 조금 옷하고 약하고 속옷 그런 것만 가지고 시설에 입소해요. 굉장히 슬프겠죠,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니 그 할머니들 그런 거 모른다고, 그냥 뭐 자기 옷까지 조금 해가지고 시설 들어가도 그런 거 전혀 인지할 만한 수준의 어르신들이 아니라고, 그런 상태의 어르신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상태의 어르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께 더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릴 수 있게끔 하려면 개인 물품을 최대한 소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1인실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개인 물품을 최대한 소장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진료와 내진을 적절히 활용하는 시설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설에 대규모 시설들이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가 외부 진료 연계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부 진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이 없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외부 진료를 다 넘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찾는 시설 중에 하나가 외부 진료를 연계해서 좀 관리해주는 시설을 지금 선호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저도 어떤 사업을 생각했냐면은 요양원에 그 외부 진료 동행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할까. 그래서 요양원들 뭐 지역별로 관리를 하면서 그 시설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아서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 진료를 갖다가 모셔다 드리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한마디로 컨시어지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 왜냐면 요양원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설에서는 이런 내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진료에 대해서 큰 시설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 외부 진료를 하게끔 맡기는 상황인데, 작은 시설은 어르신 한 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오는 게 일인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모시고 병원 가서 병원 진료 세심하게 다 받고 그러고 오면 어르신 한 분에 대한 건강 상태의 그 관리가 진짜 가족처럼 관리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큰 시설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진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더불어서 촉탁이라든지 협약병원을 통해서 시설의 내지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나는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고 계시니 얼마나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진료와 내진을 적절히 활용하는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전화는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에서 갖는 그런 형식적인 업무를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절차, 그리고 뭐 기록지에 대한 내용들도 간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내용들의 서식만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욕은 될 수 있으면 주 2회 이상 제공할 수 있게끔 해드리자. 그리고 피부 및 미용 관리를 수준 높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 시설에서는 주 1회만 목욕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주 2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목욕 얼마나 하세요? 목욕 하루에 한 번씩 하시죠? 샤워로. 어르신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제공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목욕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분과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목욕에 대한 그 보조만 서포팅을 해드리고, 목욕 관리사분께서 직접 목욕을 어르신들을 다 씻겨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를 갖춰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럼 주 2회 오시려면 그분께도 비용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수가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마련하는 체계 수준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목욕하는 것도 힘들어서 다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이거 맘먹고 개선하려고 하면 개선 쉽습니다. 큰 시설에서 이거 개선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들은 마음먹고 하려면 개선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비용이죠. 비용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비용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목욕관리사 연결해서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 주 2회 제공할 수 있는 내용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샤워를 주 2회 이상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목욕관리사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목욕을 뭐 2주에 1회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목욕에 대한 인력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제공하는 인력을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인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합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서비스 수준을 올려드리자라는 이제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이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부분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올려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 없이 어떤 수준을 올리기에는 힘들죠. 물론 이제 뭐 옛날에는 뭐 그 권법을 익힐 때에 뭐 어떻게 우연히 뭐 권법서가 날라와 가지고 그걸 보고서 혼자 독학으로 뭐 권법을 익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예전에는 있었겠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죠. 권법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이 없으면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직원 관리 자체가 이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쉽기 때문에 CS 교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을 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직원인데 지원이라고 나왔죠. 네, 직원. 다양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을 해서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 수준을 높이자. 그 역량이라고 하면 종사자들의 역량이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속해야겠죠. 그래서 어르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양원들에서는 막 좀 대부분들이 성인 학습자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동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대규모 시설에서는 120명 상대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내용이 어떻겠어요? 120명 상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공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대규모 시설에서는 10명씩, 8명씩 그런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제공하니까 프로그램 수준이 낮겠죠.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15명 어르신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는 부분으로 가니까 프로그램의 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인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배치를 시키고 그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49인 시설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제공하려면 49인 전체적으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10명씩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10명씩 똑같은 프로그램 5번 하겠어요?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하겠죠. 한 프로그램으로 5번을.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만 5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 5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대규모 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이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대규모 시설은 넓고 큽니다. 그런 데에 정말 소파 밑에 먼지라도 잘 닦을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소규모 요양시설은 다 그 집입니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리, 환경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인력을 우리가 더 인력 배치시키고 그리고 1인실 상급침실 이용료 발생시켜서 우리가 확실한 그 인력을 더 배치시킬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를 적절히 확보하라.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력을 더 두자라는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이 교육의 처음 부분 때 말씀드렸죠. 15인 시설에 1명 요양보호사 1분을 더 채용하는 것과 49인 시설에 요양보호사 1분 더 채용하는 거는 얘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15대 1이고 여기는 49대 1인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를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규모 시설은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8시간씩 3교대다라고 했을 때 3개로 쪼개면은 여기서는 인원요, 대부분들이 49인 시설이라고 할 때 3으로 나누면은, 자, 봅시다. 자, 49인을 3으로 나누면은 거의 49인을 3으로 나누면 안 되겠네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배치하는 인원 자체를 똑같은 2.5대 1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 자체가 49인 시설에서는 계속적으로 49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동시간대에 계속 15분의 어르신만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동일 시간대에 배치됐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연한 인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관리하는 그 효과라는 부분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더 소규모 시설에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를 더 확보한다? 그러면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못 쫓아옵니다. 그런 수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그 반대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3대1이야. 노인요양시설은 2.5대1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서비스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비스 질적인 내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솔직히 지금 법 안에서 구인 어르신 모시는 내용이 법적으로 좋은 내용은 못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로 갔을 때에 동일 시간대에 대규모 시설보다도 더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을 동일 시간대에 정말 5대1 수준으로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대규모 시설은 정말 쫓아올 수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의 운영의 특장점을 살려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는 시설에서 조리하자라는 것이죠. 대규모 시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 위탁급식입니다. 위탁급식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과 위탁급식 받아서 식사하시는 것은 질적인 차이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시설에서 조리해서 제공을 해드리자. 다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간식이라든지 또는 특별식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매일 제공해 드리는 식사에 있어서는 시설에서 직접 조리를 해 드리자. 그런데 조리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 매일 똑같은 식사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 제공해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식사 제공해 드리는 식사의 내용적인 질적인 면도 더 향상을 시켜서 제공해 드리는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로 가자라는 겁니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절대로 못 쫓아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 병력 관리의 수준을 높여드리자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의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현재. 그런데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 내용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시설에서는 간호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선생님이 근무하시면서 개인 병력 관리를 한다? 그러면 대규모 시설하고는 내용 자체가 틀려지죠. 왜냐하면 과외랑 학원에 30명이 공부하는 거랑 다른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병력 관리의 수준을 높여드리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시설을 외부에 계속 노출시켜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뉴페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체부님을 통한 직접적인 사진 제공 같은 걸 하는 거죠.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어르신과의 면회 사진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사진 출력시켜서 우편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시설에. 그러면 우체부님이 직접 어르신께 전달해드리는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 편지를 직접 제공해드리는 우체부 선생님이.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그 우체부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형성도 되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참관을 시켜드립니다.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한마디로 학교에서 그 보호자 참관 수업이 있죠. 학부형 참관 수업.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의 아침 식사부터 점심 식사 때까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가정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보호자분들도 어르신이 사시는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요양원들 이름을 무슨 집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가정이라는 그 컨셉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집으로 한 거거든요. 즉 어르신의 집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집이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보호자분들도 어르신 집에 지속적으로 오게끔 해드리고
시설의 모든 내용을 오픈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규모 시설에서 오픈요? 잘 안 시키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어르신 생활하는 침실도 공개를 안 하려고 침실을 2, 3, 4층으로 올리고 1층에다가 그 면회 공간을 따로 둬서 면회할 때 어르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쪽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다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계속 뉴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외부의 그 인력들이, 외부의 인적 자원들이 어르신과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설을 외부에 계속 노출시켜라 라는 부분이 바로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대규모 시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라 라는 내용으로 살펴봤지만, 이 내용이 지금 현재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라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설 운영에 반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이고, 지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을 창업한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보다는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그리고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도 고급화해서 운영하시는 전략으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과 관련해서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